다행히 오늘은 비가 조금 내리는 듯 하다 멈췄습니다. 6시 50분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출발이라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버스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는 광화문을 지나고 종각을 지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맑은 하늘이 가을 날씨 같습니다. 버스는 양재역에서 멈추고 승객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죽전 버스 정류장에서 나머지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박 2일 동안 함께할 가이드.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차내에서 대화는 조용히. 저희 차창 밖 경치가 너무 좋아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경치에 푹 빠져서 있는데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간다고 합니다. 버스는 부여백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들렸다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 일정은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려 전남 화순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갈 겁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니 두부 전골이 끓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고 바로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 운주사로 출발했습니다. 그 송광사의 말사가 운주사, 지금 가고 있는 운주사라고 하고요. 운주사에 도착했습니다. 운주사 입구에서 단체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영귀산 운주사 일주문을 지나 운주사로 들어가면 커다란 석탑이 보이는데 이때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과 바로 사찰로 들어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드의 안내로 왼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산길이 험해서 정상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길을 오르다 보니 산속에 7층 석탑이 있고 북두칠성을 옮겨 놓은 듯한 칠성 바위가 있습니다. 별의 밝기와 돌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합니다. 오르고 올라 드디어 와불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얼핏 봐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커다란 돌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12.7m, 10.3m의 커다란 두 개의 석불입니다. 누워있다고 해서 와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 정상의 와불은 왜 만들었는지 기록이 없어 모른다고 합니다. 이 와불은 국내에서 가장 큰 석불이라고 합니다. 반대편 산길로 내려가니 석탑과 석불군이 있습니다. 투박해서 친근감이 느껴지는 석불과 빼어난 자태의 석탑이 있습니다. 7층 석탑과 5층 석탑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높은 곳까지 저 큰 탑을 어떻게 올리고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석탑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니 운주사 마당이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 앞 다층 석탑 탑시는 4층의 옥계석까지 남아있고 전체 높이는 3.23m이며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약수물은 깨끗하고 맛있는데 약수물 나오는 거북이 입에 낀 호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물을 기왕 주는 거 국자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웅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불상 뒤에 탱화만 보였었는데 지금 보니
해수 관음보살 그림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못 봤습니다. 대웅전 우측에는 지장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조금 올라가면 미륵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도 돼요. 열애자상. 미륵전 뒤쪽 암벽에는 부처님 좌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미륵전 내부에는 어느 사찰에서 보기 힘든 돌로 만든 미륵불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니 원형 석탑이 보입니다. 계단을 따라 위로 더 올라가면 마의 열의 좌상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태가 천년 세월을 무색하게 합니다. 아래로 내려오니 산신각이 있습니다. 산신각에는 금색으로 그려진 산신탱화가 있습니다. 곳곳에 석불군이 있는 걸 보면 천불 천탑이 있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석불은 꾸밈이 없습니다. 대웅전 벽에 석공의 조각하는 그림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탑은 실을 감는 패와 비슷하다 하여서 실패탑이라고 합니다. 범종각 청정의 용 4마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물 798호 원형 다층 석탑이 보입니다. 보물 797호인 석조 불감입니다. 불감에는 두 구의 석조 불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불감은 팔짝 형태로 정상에는 수평으로 용마루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구의 석불 좌상이 안치되어 있는 보기 드문 석조 불감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석불군과 마주한 두 개의 7층 석탑이 있습니다. 운주사는 밝혀진 게 별로 없어서 신비의 사찰이라고도 합니다. 탑에 독특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석탑이 21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보물 797호 9층 석탑이 있고 그 옆에는 석불군이 있습니다. 석불은 108구가 남아 있습니다. 운주사를 나가는 길에 석불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석불은 전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판에는 천불 천탑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거북이가 한가운데 있는 게 특이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올라가 봐야 운주사를 다 내려다보고 곳곳에 저희 이제 대한다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버스가 보성 대한다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나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에서 버스 매표소까지는 삼나무 숲이 펼쳐지는데 이 삼나무 숲 산책로가 정말 멋있습니다. 바닷바람으로부터 녹차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옵니다. 보성 녹차밭은 들어봤지만 삼나무 숲길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 길은 정말이지 멋있습니다. 2012년 CNN은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곳을 선정했는데 한국에서는 보성 삼나무길 녹차밭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녹차밭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4월과 5월이라고 합니다. 연두색 푸르름은 밝고 깨끗해서 신선한 느낌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계단길을 통해서 중앙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조금 쉬었다가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옆으로 나와 바다 전망대가 있는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향나무 숲을 지나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펼쳐지는 경치가 너무 멋있어서 계속 올라가니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깨끗하게 잘 보였습니다. 녹차밭은 내려가면서 보는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이곳에서 드라마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멋진 경치를 작가들이 놓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 내려와서 한 번 더 녹차밭을 쳐다봤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시원한 녹차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원한 삼나무 숲길을 걸어가니 더위가 싹 가십니다.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탔습니다. 2분? 버스는 바로 강골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여기 촬영지라고. 그래서 이제 버스는 약 15분 정도 가서 강골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하늘에 구름이 흰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꽃길과 대나무 숲을 지나니 고택이 보입니다. 담장과 연못 그리고 고택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845년 이진만 선생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건립한 열화정이라 합니다. 일선문을 들어서니 바로 열화정이 보입니다. 열화정은 처마가 길게 뻗어 있어서 황로라는 기둥을 세워서 잡아주었습니다. 열화정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열화는 이쁘게 이야기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화정은 시도 읽고 공부도 하고 남자들의 소통의 장소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정자 앞에는 연못이 있고 주변에는 나무와 주변의 숲과 어우러진 전통적인 조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옷소매 붉은 끝동 촬영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열화정 구경을 마치고 강골마을 고택으로 갔습니다. 마을길은 전형적인 시골길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연못은 녹조가 가득해서 별로였습니다. 고택의 돌담이 정겹습니다. 소슬대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대칭 전통 한옥인 이용욱 가옥은 중요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옛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옥 한켠에 있는 장독대가 정겹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멋진 한옥 잘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나무와 덩쿨로 덮은 초록 담장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상쾌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들어서니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들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버스는 공에 있는 숙소를 향해 갑니다. 약 50분 정도 가서 숙소에 표를 나눠드리는 대로 바로 받으셔서 숙소 올라가셔서 짐 정리하시고 식사하러 나가시면 되시고, 버스가 숙소 앞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시골이라 숙소가 별로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서 바닷가 근처 민박이나 여인숙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모텔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은 프라자 호텔입니다. 짐을 놓고 나와 녹동항으로 걸어갔습니다. 약 10분 정도 걸어가서 녹동항에 도착했습니다. 해질 무렵이라 그런지 항구가 무척 이뻤습니다. 녹동항은 장어구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허영만 선생님이 먹고 갔다는 백반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영만 선생님의 친필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밑반찬이 많아서 3배속으로 처리했습니다. 생선구이 정식 1인분에 17,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맛있었는데 그중 제일 맛있는 건 오이무침이었습니다. 웬만한 음식은 먹어보면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 감이 오는데 이 집 오이무침은 맛있는데 도무지 감이 안 왔습니다. 잘 먹고 나와서 항구를 걸었습니다. 저녁 9시에 이곳에서 드론 쇼를 한다고 합니다. 숙소를 갔다가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녹동항을 둘러보고 드론 쇼를 보고 숙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버스킹 공연장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시점의 항구가 아주 멋있습니다. 버스킹 가수의 노래가 흥겹습니다. 버스킹이 끝나고 드디어 드론쇼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고와 조명과 함께 멋진 공연 관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바다 끝에서 드론이 하늘로 떠오르면서 드론쇼를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물이 지어서 날아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뚱맞게 시작은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입술을 표현하고 하트를 보여주고 사랑해. 기대했던 것보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드론쇼를 처음 봤다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하트를 끝으로 드론은 처음 날아 올라온 장으로 올라갔습니다. 10분간의 드론쇼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챙겨서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이제 저희 숙소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어제 저녁에 먹었던 식당 바로 옆집 해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반찬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제 먹은 식사와 비슷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녹동항 바다를 보고 식당 앞에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녹동항을 출발한 버스는 쉬지 않고 약 50분 정도 갔습니다. 도움은 가는 길마다 멋지게 펼쳐지는 산과 바다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나로도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단체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로도 여객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잠깐 기다리고 배를 타러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기 전 직원의 안내를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가 배가 2대여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2분 있다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있는데 쑥섬에서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코스가
배는 한 번에 12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배가 멈추고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 우리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자리에 앉자 배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배로 2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하늘이 푸르고 섬들이 이쁘게 둘러 있어서 배 타고 여행하는 느낌이 납니다. 마침 맞은편에 배까지 지나가서 운치를 더했습니다. 배 지나가는 거 보는 사이에 배가 쑥섬에 도착했습니다. 선원의 도움을 받아 배에서 내렸습니다. 쑥섬에 도착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갈매기 모양 건물 옆으로 가면 섬을 둘러볼 수 있는 탐방로가 나옵니다. 산 위에 있는 별 정원까지 900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갈매기 카페 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탐방로에 들어서자 난대 온시림 그대로의 모습이 정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절하게 포토존 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올라가면 또 다른 포토존이 나옵니다. 환희의 언덕이라 이름 붙인 이곳도 포토존입니다. 이 섬은 어느 곳에서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는 곳입니다. 바다와 원시림, 그리고 꽃, 맑은 하늘, 사진이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쑥섬에서는 바다와 하늘만 봐도 멋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사진 찍느라 아주 바쁩니다. 쑥섬은 6월 둘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섬 전체가 수국이 피어 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5월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은 피어 있습니다. 꽃도 이뻤지만 맑은 하늘에 구름은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하늘 위에 수채화를 그려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데이지 꽃도 잘 어울립니다. 냥냥이 포토존에서는 어김없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다가 살면서 이렇게 큰 달팽이는 처음 봤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해발 83m. 그래도 정상은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등대가 있는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얀 성화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 아래에 도착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등대에서 땀을 식히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을까지는 90m가 남았습니다. 바닷가 쪽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도착해서 마을 정자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마을 주민이 전부 20명 정도라더니 정말 사람이 안 보입니다. 고양이 섬으로도 유명한데 고양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담장과 덩굴, 그리고 바닷가길, 옆의 시골집들, 마을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아쉽게도 고양이들은 벽화로 만났습니다. 선착장에서 배 타기 전에 꽃게집과 갈매기집을 다시 봤습니다. 배가 들어와서 배를 타러 갔습니다.
배 타고 들어갈 때는 사람이 많아 자세히 못 보이고 고양이 조용입니다. 배 타고 2분 거리인데 안개가 끼면 운항을 못한다고 합니다. 2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도 배 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배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생각 이상으로 좋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터미널 쪽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인원이 다 모이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은 터미널 옆에 있는 순천 횟집입니다. 식당 안에는 밑반찬과 참치찌개가 차려져 있습니다. 4인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반찬과 찌개는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잘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가 있는 주차장으로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길에 고흥우주발사 전망대랑 남포미술관, 전라남도에 있는 버스는 우주발사 전망대로 갑니다. 우주발사 전망대까지는 약 4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가는 길에 차창으로 펼쳐지는 다도해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주발사 전망대가 보입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 전망대로 갔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데 호박벌 같은 게 날아옵니다. 전망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층 전망대 좌석은 남산 터보 전망대처럼 아주 뭉르게 돌아갑니다. 전망대에서 펼쳐 보이는 다도해 바다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이미 좌석이 꽉 차 있어서 자리에 앉지는 못하고 걸어서 한 바퀴 둘러보고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림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며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를 봤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다도해의 멋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탔습니다. 학교를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갖고 와 등록해 놓은 곳이고요. 버스가 남포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2시 5분에 버스 출발하니까 남포 미술관은 폐교된 영남중학교 학교 건물을 매입해서 만든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자 릴레이 이삭죽기 작품이 흑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대형 작품은 박승우 작가의 작품인데 남포 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철망을 겹치고 불공으로 명암을 만든 이 작품 하나만으로도 이곳에 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시관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책꽂이입니다. 또 다른 전시관으로 갔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작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미술관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매년 다양한 장르의 기획으로 전시를 한다고 하니 고흥에 올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게 한 작품 한 작품 감상을 못하고 가볍게 둘러보듯 관람한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좋은 작품을 잘 보고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다시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좋습니다. 표현의 새로운 장르를 경험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술관 밖으로 나와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원을 보고 첫 느낌은 깔끔하다였습니다. 정원이 크지는 않았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되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단정하다, 깨끗하다, 정성이 깃들어 있다 입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데크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는 그늘이 져서 시원했습니다. 마침 하늘의 구름도 나무와 잘 어울립니다. 정원은 수수한데도 화려함에 조금도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작품도 잘 봤고 정원도 잘 봤습니다. 깨끗하게 잘 가꾸어진 이 정원은 전남 제10호 민간정원입니다. 지금은 입소문이 나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탔습니다. 안전벨트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버스가 오수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멀리 보시고 55분까지 버스 탑승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휴게소를 잠깐 걷고 나서 버스를 다시 탔습니다. 오수 휴게소. 바깥 경치를 보며 한참을 달리고 버스는 다시 한번 쉬었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정안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30분에 출발합니다. 30분에 출발합니다. 차가 휴게소에 멈추면 무조건 내렸다가 탑니다.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고 버스를 탔습니다. 이후 쉬지 않고 달려서 분당 버스 정류장에서 멈췄습니다. 승객들을 내려주고 다음 종착지인 양재역에서 멈춥니다. 양재역에서 또 승객을 내려주고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한강을 지나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고흥으로의 1박 2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